안녕하세요. 북한스토리입니다. 오늘은 전원주택 가이드 세 번째 이야기, 전원주택 부지용 토지를 선택한 이후에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제 경험에 비추어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약 12년 전에 제가 여기 양평에 2년간 전세 생활을 하면서 집 주위에 있는 토지를 현장 답사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마음에 드는 200평으로 분할된 토지 어, 논 답을 이제 선택하게 됐는데요. 저 같은 경우 처음에 부동산 중개업소에 의뢰를 하지 않고 비어있는 땅 중에 제가 마음에 드는 땅을 전편에서 설명드렸는데 천재지변, 혐오시설, 유해시설이 없고 겨울에 해가 잘 드는 양지 바른 땅, 그런 위주로 이제 몇 가지 기준을 정해서 선택한 이후에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서 그 비어있는 땅에 주인을 수소문해서 계약을 체결한 케이스입니다. 그 전원주택 부지를 계약한 이후에 부동산 중개업소와 같이 그 진입로 부분을 정확히 이제 확인을 했었습니다. 혹시 맹지가 아닐지, 문제 있는 땅이 아닐지. 그래서 그 토지 이용 계획 열람원이라는 사이트 들어가서 이 지적도상 이 땅이 도로가 확보되어 있는 땅인지 그 여러 가지 종합적인 상황을 이제 체크를 했었습니다. 그래서 그 주도로에서 진입하는 부분에 이 제가 선택한 땅 같은 경우는 폭 폭이 3m 이상이 확보되어 있는 땅이었습니다. 그리고 지적도상에 도로로 명시되어 있는 땅이어서 그 도로에 접한 토지여서 안심을 하고 이제 계약을 했었습니다. 그런데 이런 농어촌 지역에 가시면 그 본인이 선택한 토지의 그 진로 부분이 굉장히 많은 문제점을 야기합니다. 보통 이제 그 본인이 어떤 토지를 이제 계약을 했을 때 외관상으로 봤을 때 이제 그 도로가 있었고, 그래서 그 도로에 접한 땅이라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제 계약을 했는데,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진입로가 다른 사람의 토지이거나 뭐 사도이거나 뭐 여러 가지 뭐 문제가 많습니다. 근데 통상 그 여러분이 선택한 토지에 접한 부속 도로가 시멘트 포장이나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는 도로라면 현황 도로로 이용이 가능합니다. 그 대신 그 토지에 주택을 신축할 경우에는 그 도로가 정부 도로가 아닌 개인이 개설한 도로인 경우에는 그 도로 주인의 사용 승낙서라는 걸 받아야 됩니다. 근데 여러분이 이제 어떤 전원주택을 신축하기 위해서 그 도로를 사용하고자 그 토지 소유주에게 이제 사용 승낙서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그냥 해주는 사람은 없습니다. 그 어떤 이제 차량의 이제 통행을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현황도로는 뭐 사용 승낙서를 이제 보통 요청하거나 이제 해주게 되는데, 그 소유주가 뭐 예를 들면 뭐 그 사용 승낙해주는 조건으로 도로 통행료를 뭐 비싸게 뭐 청구한다든지, 그래서 여러 가지 그 갈등을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전원주택 부지용 토지를 계약하기 전에 그 토지가 접한 부속도로가 그 현황 도로인지 확인한 게 중요하고, 두 번째로 포장이 되어 있는지, 최소 시멘트 포장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. 그럼 현황 도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근데 보통 포장이 안 돼 있는 도로 같은 경우에는 현황 도로로
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. 그 토지 소유주가 포장이 안 돼 있으면 뭐 바위 같은 걸로 막아버릴 수도 있거든요. 아니면 뭐 차단기 같은 걸 설치할 수도 있고,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전원주택 부지용 토지를 계약하기 전에 본인이 선택한 그 토지가 그 도로가 개설이 되어 있는지, 그 도로는 비포장인지 포장되어 있는 건지, 그 다음에 지적도상에 그 도로의 용도가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제가 선택한 계약한 전원주택 부지가 그 지적도상의 도로와 접한 명백한 문제없는 땅이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실수가 있었습니다. 그 나중에 이제 그 전원주택 신축 허가를 이제 받기 위해서 그 관공서에 이제 뭐 건축 관련 서류 신고서 같은 거를 이제 접수하기 위해서 진행을 했는데, 분명히 그 지적도상에 도로로 돼 있던 부분이 명백했음에도 알고 보니까 그 다른 사람의 땅을 현황 도로로 이용하고 있었고, 기존에 지적도상에 도로로 돼 있던 부분은 계곡에 쓸려 그 유실된 상황이었습니다. 그래서 그 현황 도로를 사용하고 있던 그 토지 소유주가 그 통행을 막아버렸습니다. 그리고 그 지적도상에 도로로 되어 있는 부분을 신축할 것을 도로로 신축 공사를 할 것을 요청을 해가지고 굉장히 난감한 상황에 처한 적이 있습니다. 그래서 결국은 지적공사에 의뢰해서 그 도로로 되어 있는 부분을 측량을 하게 되었는데, 그 측량하면 이제 명백하게 이제 결과가 나오죠. 그 지금까지 저 포함해서 다섯 집이 소유한 그 토지가 사용하는 그 현황 도로가 비포장이었고, 알고 보니까 그 다른 사람의 땅이었던 겁니다. 굉장히 난감한 경우죠. 그리고 분명히 지적도상에 도로가 있었는데 그 도로는 실제로는 계곡이 큰 비가 오면 휩쓸려 가지고 유실돼 가지고 그 결국 계곡으로, 지금 실제로는 이제 계곡으로 보이는 땅이 도로였던 겁니다. 그래서 그 도로로 보이는 그 지적도상 도로로 되어 있는 부분을 이제 복구해서 콘크리트 포장을 하기 위해서 토목 업체에 견적을 의뢰한 결과 총 소요 비용이 대략 6천만 원이 소요됐습니다. 왜냐하면은 주도로와 접한 그 국어 부분의 계곡을 국어라고 하는데, 국어에 대해서 토목 공사를 먼저 했어야 되고, 교각도 신축을 했어야 되고, 그 다음에 상하수도 관계시설 한 이후에 그 위에 콘크리트 포장을 하는 모든 제반 비용, 그 다음에 뭐 인허가 관련 비용 해서 총 6천만 원이 소요됐습니다. 그래서 결국 5가구가 그 6천만 원을 n분의 1을 해서 이제 지불을 했는데, 저와 같은 낭패를 보지 않으시려면 여러분이 전원주택 부지용 토지를 선택하실 때 첫 번째, 문서상으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이 제가 선택하고자 하는 땅이 지적도상 도로와 접한 토지인지 아니면 맹지인지, 그 두 번째, 지적도상으로 확인을 했으면 현장에 나가서 이 지적도상 지적도상 보이는 그 뭐라고 그러죠? 그 지적도상 보이는 부분하고 실제로 육안으로 보는 부분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,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
여러분이 이제 전원주택 부지형 토지를 구매하실 때 보통 최소 1억 이상의 비용이 소요됩니다. 많게는 뭐 3억, 5억, 땅의 크기에 따라서 뭐 10억까지 가죠. 그래서 억 단위의 그 돈을 인생에 있어서 한번 투자하는데, 만약에 꺼림칙하시면 그 부동산 중개업소 토지 소유주와 협의해서, 3자 간 협의해서 그 본인이 그 구매하는 토지 경계 측량 비용이 들어가죠. 그 외에 본인의 토지에 접한 도로 부분에 대한 측량을 또 추가로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. 그래서 보통 그 도로 부분에 측량하는 비용이 땅의 크기의 넓이에 따라서 뭐 좀 차이가 있는데, 약 12년 전에는 한 80에서 100만 원 사이였습니다. 그런데 현재 제가 알기로는 약 최소 200만 원 정도의 이제 비용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, 그 비용을 아깝다 하지 마시고 반드시 본인 땅의 경계 측량 비용 플러스 그 땅이 접한 도로에 대해서 경계 측량을 또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. 그래야 가장 안전합니다. 나중에 큰일을 당하지 않으시려면. 그래서 그 비용을 뭐 1, 200을 아까워하지 마시고 반드시 도로 부분에 대한 측량을 또 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그 측량을 해서 확실하게 본인의 토지가 접한 부속도로가 정부에서 개설한 주도로에 접해 있는지, 그렇지 않으면 그 사이사이에 뭐 또 어떤 개인의 뭐 토지를 이용해서 뭐 현황도로를 이용한다든지, 아니면 뭐 사도를 통해서 뭐 들어온다든지, 그런 부분을 정확히 체크하셔야 나중에 낭패를 당하지 않습니다. 저의 경험에 비추어서 뭐 1, 200, 2, 300 아끼려다 큰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. 나중에 저같이 뭐 몇 천만 원이 들어가는 공사 비용이 추가될 수도 있고요. 그래서 뭐 아무튼 저 같은 경우는 뭐 다섯 집이 그 6천이라는 비용을 나누어서 분담했기 때문에 뭐 결국 큰 비용이 들어간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, 만약에 5가구가 아니고 혼자서 그러한 공사를 해야 됐다고 하면 교각하고 도로를 신축하고 콘크리트 포장까지 했다고 그러면 그 몇 천만 원을 어떻게 혼자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? 그래서 가장 명확한 부분은 본인이 선택한 토지와 접한 도로까지 측량을 하는 겁니다. 그 비용을 만약에 토지에 대해서 만약에 정말 계약을 하실 거면 그 토지주와 부동산 업소와 협의해서 뭐 토지 소유주와 공동 분담을 한다든지, 뭐 계약금을 지불한 경우는 뭐 가능할 수도 있겠죠. 아니면 뭐 토지 계약을 할 때 그 비용을 뭐 감안해서 뭐 계약 금액을 뭐 조정을 한다든지, 그래서 반드시 체크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오늘은 그 세 번째 전원주택 가이드 세 번째 이야기 측량에 대해서 한번 소개드렸습니다. 다음번에 또 다른 주제를 한번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